TV 김재구입니다. 오늘 나경원 후보가 KBS에 인터뷰를 했어요. KBS의 최강 시사 프로에 인터뷰를 했는데, 최경영 진행자가 안녕하세요, 나경원 후보님 인사를 하고, 지금 나경원 후보가 대전을 내려가면서 기차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최경영 진행자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마침 또 대구를 갔다 왔는데요. 대구 초청 강연을 했고, 이준석의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준석 뒤에는 유승민이 있는 게 아니고 김종인이가 있다, 이런 말들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두 분 다 함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겠다, 또 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에 우리 당대표 선거 시작할 때 초선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은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오겠다, 이미 다 짜여진 그런 동선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유승민 대선 후보 나오시는 분도 함께 그렇게 맞춰서 이준석 후보를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상황 정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경영, 아니 언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거 보니까 사흘간 만 18세 이상 1,800명 대상으로 했어요. 여기서 이준석 지지율이 36%가 나왔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11% 나왔고요. 아직도 3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최경영 별로 의미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물론 아니요, 여론조사가 저희 전당대회 30%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약간 바람이라는 것과 함께 모든 언론들이 지금 완전히 환경이 마치 바람이 굉장히 좋은 바람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요새 방송만 틀면 이준석 후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론조사는 그 정도 안 나오면 이상하죠. 언론에서 그렇게 쳐주는데 그 정도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70% 당원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면밀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저 나경원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메시지의 파워가 전혀 없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대세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세가 아니라 바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론을 보이지만 저는 실제로 투표하시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실 거다. 그래서 대선은 정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2번 대선을 치르면서 특히 정권을 교체하는 대선은 피를 말리는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쟁을 지휘할 장수가 아무나 이렇게 적어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대선을 지휘할 장수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공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조직을 관리하고 적절한,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장외에 계신 정말 대한민국을 충분히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모셔와야 하고, 이 복잡한 과정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런 부분을 잘 살피실 거다. 누가? 우리 당원님들이 정말 이런 거 아주 꼼꼼히 살피시고, 그러고
당대표를 뽑아주실 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최경영. 아니, 당원들이 70% 여론조사 하는 거하고 직접 투표하는 거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고요. 당원들은 이 당의 어떤, 그러니까 이 당의 정말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분들은 골고루 모든 인자를 살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또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최경영.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 수혜자는 안철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준석 개파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방어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나경원, 어불성설이죠. 최경원, 경영,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 나경원 후보님. 나경원, 왜 당대표 선거에 지금 소위 유승민 후보도, 유승민 전 의원도 한 말씀 하시고 했는데요? 한 말씀 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사실 안에서 많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 안에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지금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슨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경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 계속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당과 합당이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를 권은희 의원이 2번씩이나 냈어요. 그리고 이건 결국 뭐냐? 공정 경선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불신이 굉장히 우리 앞으로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끄는 그런 당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경영 KBS 최강시사 진행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 청년 할당제도 지금의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해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차라리 지역구 경쟁할 때 여성과 청년에게 불리한 차별이 있다면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나경원 후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사실 16대 20년 전에 여성 국회의원 5%였습니다. 지금 이제 5%에서 지금 여성의 비례 할당제 지역구에서 할당제는 아직 없고요. 사실 지역구 할당제는 권고사항이죠. 자, 30%는 여성을 주어라. 자, 이러는데 지금 비례 국회의원 겨우 늘려서 이제 한 20%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당제라는 것은 결국은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출발선을 잘 같이 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할당제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년 할당제나 또 여성 할당제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그것을 조금씩 좀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현재는 이 할당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영 진행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할당제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입장이 팽팽한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입당설 나오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버스 출발하기 전에 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나경원 후보. 네, 그런 입장이었죠. 이준석 후보는. 그런데 이게 뭐 그런 입장이다가 윤석열 총장이 뭐 입당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오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화답했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죠. 참 기가 막힌 분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어제 그래서
그것은 예의 없는 이야기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제3지대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간혹 윤석열 총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한다는 그런 큰 방향성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길을 직진 코스로 올지 우회해서 돌아올지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섣불리 모든 것을 본인 스케줄에 후보가 맞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최강시사 최경영 진행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적절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 자, 본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나경원 후보님.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통합 관리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릇이 깨질까봐 조심조심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예전에 우리 당 같은 당 안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당대표 당의 중앙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제 겉으로 경선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아주 말 한마디 이런 거 단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정 경선이라는 것,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조심 해야 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어떤 젊은 패기로 함부로 후보를 이렇게 폄훼하는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1년 전에는 저는 1년 전에 앞으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준석 후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2주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 개의 대표격이라고 본인이 인터뷰한 분이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모든 후보들, 다른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죠. 2주 전에도 유승민 대표격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고 이상한 논리로 지금 반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PD님 그거 잠깐 좀 저번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 들을 수 있나요? 그거 좀 네, 그거 좀 잠깐 좀 비춰주세요. 그거를 보시면 저 나경원이가 얘기한 거 확실합니다. 지금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재구 시사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아니 너무 이준석 이분이 너무 완강하게 그것을 아닌 척하고 있고 거기에 김종인, 유승민 함께 가면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유승민 이분은 당내에서 아주 선거운동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죠. 뭐 유승민계에서 뭐 복당을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좀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제가 유승민계의 아마 대표격 인물인데 제가 유승민계의 아마 대표격 인물인데 네. 저는 반대 안 하고요. 네. 유승민 의원도 반대 안 하는 거로 인터뷰했습니다. 21대 국회 바라는 점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있는 당이 압승해가지고 나중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네. 자, 보셨죠?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좀 경거망동하다. 그리고 이게 2주 전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대표격 이준석이다. 유승민계 대표격. 이런 말도 한 걸 보면은 당연히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당 내에서 아주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셨잖아요. 예. 우리 김재구 TV 구독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 당이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보셨듯이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런 불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경원 진행자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잘 안 들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히 한번 여쭤볼게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팩트입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인터뷰에서 어느 인터뷰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상이 있습니다. 자, TV 김재규에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그리고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계가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금방 보셨듯이 영상에서 홍준표 의원 복당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TV 김재구 구독자님들이 보셨어요. 자, 1년 전에 국회의원 입후보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죠.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TV 김재구 구독자님들도 보셨고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경영 진행자가 또 이렇게 물어보네. 나경원 후보한테. 1년 전, 2주 전까지도 그랬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준석을 민다. 이런 거라고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조금 더 이런 대선에도 역할을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우회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경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되든 이준석 현상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또 담아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한다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느 후보하고도 특별히 가깝거나 특별히 껄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나경원은. 그리고 왜냐하면 대선의 첫째 둘째 필요한 조건은 통합이에요. 이 야권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가장 통합을 할 수 있는 당 대표보다 결국 통합을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다. 또 내년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제가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 진행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끝난 이 지금 내용 안에 김재구가 말씀드린 이 내용 안에 무수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꼼꼼히 김재구 시사 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민경욱 의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재검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재검표 실시를 합니다.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에서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6월 28일 날 오전 9시에 재검표를 실시하고 다시 나는 국회의원으로 들어간다. 국회로, 입법부로. 아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민경욱 전 의원. 연수구 선관위 1억 8천만 원의 돈과 14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억지를 부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기쁜 소식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6월 28일 9시 30분에 연수구 투표에 대한 재검표 날짜가 잡혔다.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그 선관위 이게 보세요. 피고인 연수구 선관위는 1억 8천만 원과 돈 140일의 기간을 소요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으나 그게 법원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연수구 지역의 재검표 일정이 잡히면서 당일 어떤 식으로 재검표를 하느냐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 많이 지쳐지는 만큼 만약에 실제 선거 조작이 있었고 그리고 선거 조작을 한 주체가 그 흔적을 지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웠을 것이다.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재검표를 하면서 얼마든지 사소한 선거 부정의 흔적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열려 있다는 그런 주장도 만만치가 않죠. 전문가들은 이미 파일과 원본의 대조 및 실제 투표지에 맞는지 투표 개수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그 일부 후보자들도 이번에 정말 딱 되면 거기서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래서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은 이번에 6월 28일 9시 30분부터 재검표 실시를 하는데 민경욱 전 의원은 나는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분명히 부정선거다. 자,1호 부정선거는 확실히 맞다. 이렇게 이제 아주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썽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도태우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에 맡길 때 도태우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뺐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건데 도태우 후보가 얼마나 두려운지 존재인지 그들 스스로 자인한 사람이다. 여론조사를 도태우 후보를 그 명단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문건을 다 짜주는 거거든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대로 이제 묻고 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태우 의원 명단에 빠졌다. 이런 말을 또 하네. 그리고 당 선관위에서도 그 리서치 코리아 여론조사는 당선 규정에 위반된 조사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황우여 그 선관위원장 이분이 공식 사과를 한 뒤에 사퇴를 책임지고 선관위원장 측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우여 당대표 후보 컷오프 때에도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간 사실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는 선거 수뇌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이 김종인 비대위 의원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월요일쯤이나 되면은 이런 논란들이 커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우려를 낳습니다. 큰일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엄청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네, 버벅이 김재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